인도네시아를 신태용 감독이 떠나는 날, 현지 공항에는 역대급 인파가 몰려들어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그의 이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 에릭 토히르와 새롭게 부임한 클루이 베르트 감독은 팬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태국 축구협회의 람삼 회장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를 이례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그의 발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경질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계가 내부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부임한 클루이 베르트 감독은 초반부터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성과는 경질의 배경에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을 이끌며 국제축구연맹 랭킹을 179위에서 149위로 50계단 상승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아시안컵 16강 진출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귀화 선수와 자국 선수 모두를 실력 위주로 평가하며 공정한 원칙 아래 팀을 운영해 선수들 간 신뢰를 쌓았는데요. 이러한 지도 철학이 기존 선수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었지만 일부 귀화 선수들에게는 불만을 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외신은 이번 경질의 배경에 귀화 선수들의 영향력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감독은 귀화 선수를 발탁해 전력을 강화했지만 귀화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과 선발 방침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단호히 통제했습니다. 특히 일부 귀화 선수들이 경기 출전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며 감독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신 감독은 강하게 제재하며 팀의 규율을 바로잡았고 기존 자국 선수들에게 더욱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귀화 선수들에게 반감을 사며 갈등의 씨앗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의 경질은 귀화 선수들이 축구협회에 강한 입김을 행사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독을 선임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신태용 감독의 경질 후 귀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 운영이 재편되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한 기존 자국 선수들이 훈련 불참과 경기 보이콧이라는 단체 행동을 감행하며 팀 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태용 감독의 경질과 클루이 베르트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 내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릭 토히르 협회장은 단순히 축구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축구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히르 회장은 신태용 감독의 공로를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협회장의 권위와 이미지 향상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3월에 열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팀 내 기존 선수와 귀화 선수 간의 파벌 싸움이 격화되면서 대표팀의 전력 강화는커녕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클루이 베르트 감독은 귀화 선수들 중심의 전술을 구상하고 있지만 기존 선수들의 보이콧과 신뢰 부족으로 인해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축구협회의 정치적 판단이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축구 분석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 팬들은 경기장에서 신태용 감독을 돌려달라는 플랜카드를 들며 협회와 감독 교체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태용 감독의 경질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결정이라는 비판이 인도네시아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태국의 람삼 협회장은 이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경질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축구에 깊은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축구가 국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전술적 혁신과 세밀한 선수 관리 방식은 단순히 팀의 경기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축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팬들과 선수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는 축구로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은 축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저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태국 축구협회로서는 신태용 감독의 이러한 행보가 부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방식과 철학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기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것을 넘어 축구를 통해 선수들이 성장하고 팬들이 삶의 활력을 얻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단순히 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팀과 국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태국 축구협회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결정은 이러한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같은 지도자가 이루어낸 성과와 유산은 단지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동남아시아 축구 전체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인도네시아만의 손실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 축구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사례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줬고 그의 리더십은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태국 축구협회로서는 그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우리의 시스템에 적용해 단순히 경기에서의 승리를 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축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토이르 축구협회장은 단기적 이익과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동남아시아 축구의 위상과 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람삼 협회장은 이 같은 말을 전했으며 마지막으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 남긴 인사말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lamat malam semua. Jadi kami mengucapkan terima kasih banyak kepada kedua tim supporter dari La Grande dan Ultrasnya. 제가 지금은 잠시 떠나가지만 인도네시아 축구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포터들이 더욱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Walaupun Jose meninggalkan Indonesia, tetapi sepak bola Indonesia tetap akan maju dan berkembang. Dukungannya dari supporter agar timnas bisa lebih baik dan Jose pun pasti percaya itu.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3월달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월달에 응원을 해주고로서 우리 대표팀이 2020년 월드컵 바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